자, 1번 다음 기역에서 리을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우선 첫 번째 기원전 8에서 9세기라고 한다면 700년에서 800년을 말하는 거죠. 기원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대표적인 연도로 봤을 때는 고조선이라는 청동기 국가가 수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벼농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량을 채집 단계에서부터 생산 단계로 변했다. 그래서 농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신석기 혁명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에 맨 뒷구절에 보면 독자적인 개성을 지녔다. 그래서 독자적인 우리나라의 유물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세영동검이고, 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독자적인 유물이라고 한다면, 청동기 유물이라 한다면 뭐 있죠? 안 들리는데 네? 뭐 있어요? 세영동검하고 잔무늬 거울이죠. 세영동검, 잔무늬 거울, 그리고 하나는 거푸집입니다. 그거 세 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예요. 비파형 동검은 중국에서부터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긴 했지만 중국의 풍을 좀 이어받은 거죠. 비파형 동검하고 거치무늬 거울은. 그런데 초기 철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만들어졌던 잔무늬 거울하고 세형 동검하고 거푸집은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해보면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우선 연고라는 제천 행사를 보고 나서 부여가 바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여입니다. 그런데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 오부족 연맹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사출도 지역을 다스리는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들이 왕을 추대를 하기도 하고 왕을 폐위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기에 있는 지문에 있는 첫 번째 문항처럼 농사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도 왕에게 허물을 돌려서 마땅히 패하거나 또는 왕을 죽여야 한다. 이 정도로 왕권이 미약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여이고요. 부여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1번에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성장을 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부여 바로 아래에 있지만 고구려는 평야가 없어요. 평야가 없기 때문에 고구려는 대부분 약탈 경제가 발달을 한 나라이고, 부여는 평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목축을 하죠. 그래서 경제 부분을 보면 반농 반목이죠, 부여는. 자, 그리고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여러 가들이 있다.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노비가 죽으면 순장의 풍습이 있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나머지 또 부여의 풍습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형사치수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의 발굽의 형태를 보고 길흉을 점치는 거 뭐였어요? 우제점법 또는 우제점복.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법이 여러분 사조목의 법이 있어요. 4가지 항목이 전해져 오죠. 사조목의 법을 보면은 고조선의 팔주법하고 되게 비슷한데, 첫 번째가 사람을 죽이며 사형에 처하거나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투기를 하거나, 투기를 하는 사람도 사형에 처하고 간음을 하는 자도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한 가지 잘못을 하면 12배로 배상을 하는 일책 12법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게 부여의 사조목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부여에 대한 설명이고, 마지막 4번이 국력이 쇠퇴해서 광개토대왕 때 부여가 완전히 병합이 된 게 아니라 장수왕이 남쪽까지 내려온 뒤에 등장하는 문자왕 때, 네, 문자왕 때 부여가 완전히 병합이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다음 유물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연나라의 명도전이죠. 연나라의 명도전. 두 번째는 진나라의 반량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발견된 붓입니다. 전부 다 등장하는 시기가 초기 철기 시대예요. 초기 철기 시대.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한다면 이 유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였다. 네, 1번에 나와 있는 계급의 분화는 청동기고요. 2번에 농경 처음 시작은 신석기죠. 그리고 4번에 철제 농기구 사용이 이 초기 철기 시대에 보급은 됐어요. 철제 농기구가 사용은 되었지만 보편화가 된 시기는 삼국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당연히 부여이고요.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나라는 사만이죠.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가는 족외혼을 엄격하게 지켰다. 족외혼 하면 당연히 동해를 떠올리셔야죠. 자, 그리고 2번에 소굽으로 길흉을 점쳤다. 네, 역시 부여가 맞죠. 부여 또는 고구려 두 개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은 고구려이고요. 그리고 4번에 영고는 부여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를 찾으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럼 사만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는 제사장에 해당하는 천군만 나와 있는데 사만의 정치가는 또 뭐라고 부르죠? 신지읍차라고 불리죠. 그래서 사만은 재정 분리사회다. 그리고 또 하나 사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천 행사를 1년에 2번을 한다라는 거. 5월에 하는 거를 수린날이라고 하고 10월에 하는 걸 계절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삼국시대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예요. 다음 중 이제 업적들을, 왕의 업적들을 나열을 해놓고 순서대로 이제 맞는 것을, 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주로 해주는 게, 자, 고구려는 이렇게 외우세요. 태, 고, 미, 고, 소, 광, 장. 요렇게 외우세요. 제일 첫 번째 동명성왕, 그러니까 건국한 시조는 딱 빼고, 건국 시조는 빼고 태고, 미고, 소광장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 근, 침, 개, 문, 동, 무, 성 이렇게 외우시고, 신라는 내, 지석진 말고 지, 법, 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일 첫 번째 지금 나라를 건국한 왕들은 지금 다 뺐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이 왕들이 전부 다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신 왕이죠. 그죠? 여기 제가 지금 첫 글자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다 이름 아시죠? 그죠? 아십니까?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다음에 이 왕들의 업적들을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를 물어봤을 때 어떤 왕인지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외우시면 나중이 되더라도 아, 이 왕보다 이 왕이 앞이었는지 뒤였는지, 우리가 솔직하게 일일이 모든 왕들의 연도를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다 몰라요. 그 연도를 다, 그 많은 연도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돌아서면 지금은 알 것 같아도 조금만 돌아서면 연도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왕의 순서대로 이렇게 외워두면, 암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잊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작으세요. 그리고 물론 조금 더 이제 연결을 하자면 여기 있는 고국 원왕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 고국 원왕 때 여기서 근, 침, 개, 문, 동무성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신 고국 원왕 때 근초고왕이었다. 그리고 근초고왕 하면 내무랑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광개토대왕 하면 여기 있는 계로왕하고 여기 있는 내무랑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자, 1번에 소수리망은 당연히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율령 반포가 맞고요. 2번에 광개토대왕은 만주 지역을 이렇게 했고 평양성 천도하면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장수왕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하면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은 지금 등장하는 이 문화재의 이름이 화순 쌍봉사 승탑이에요. 화순 쌍봉사 승탑.